자, 취미를 위해서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가 아닌 이상 상업적인 블로그라고 한다면 일단 이웃을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일단 블로그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댓글 지수나 공감 지수, 스크랩 지수를 높여줘서 블로그의 인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이제 게시글을 쓰다 보면은 물론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오시는 유입 고객들도 있겠지만 꾸준히 들어와서 공감을 눌러주거나 댓글을 눌러줄 그런 사람들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걸 이제 만들 땐 관심사가 맞는 블로그를 대상해서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빠른 마케팅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주기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지수를 올리는 방법도 괜찮을 텐데, 이벤트 글을 올리는 경우는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벤트 글은 방문객이 잘 볼 수 있게 공지글로 등록하시고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면 아마 잘 운영이 되어질 거예요. 자, 블로그의 이웃을 늘리는 방법은요. 카페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블로그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자, 카페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 내가 블로그 이웃을 원한다면 뭐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웃이라고만 쳐보셔도 이웃 만들기라든지 그런 품앗이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블로그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블로그머니라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 블로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로거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친구를 모으시기가, 서이추 같은 거 모으시기가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웃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팔로우도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웃을 초기에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C랭크 알고리즘을 보신 적이 있죠? C랭크 알고리즘에 보시면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블로그에서 이런 공유하든지 이제 소통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블로그 액티비티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웃과의 소통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를 SNS에 연동을 하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글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블로그의 글은 네이버에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블로그 글을 적었을 때 그림 영역 그리고 동영상 영역을 보시면은 내 블로그의 글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해서 유입돼 들어오시는 분들만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와 같은 블로그를 SNS에다가 같이 연동을 해주신다면 마케팅의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페이스북에 연결하는 거는 지금은 바로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가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을 배울 거거든요. 그때 페이스북에다 직접 연동하는 방식으로 직접 이제 우리가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는 형식으로 연동을 시킬 거니까 그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포스팅에 링크 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계정이라든지 글을 올릴 수가 있을 건데요. 일괄적으로 모두 다 복사해서 붙이시는 게 아니라 개별 글을 선별해서 SNS에 직접 내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확산을 위한 유통자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해시태그와 함께 이렇게 본인 그 URL을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게 된다면 구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해시태그로 검색이 된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찾아 들어오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위터를 활용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아마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일단은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다 올리시게 된다면 네이버의 검색 엔진 뿐만 아니라 구글의 검색 엔진 노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트위터가 국내 이용자 수가 옛날보다는 줄었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좀 밀리고는 있지만 큰 관리 없이 추가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페이스북이 아니라 트위터 같은 경우도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공유를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진행을 할 거는요. 내 블로그를 카페에다가 이제 공유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네이버로 좀 가볼게요. 자, 일단 로그인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블로그 탭을 잠시 가볼게요. 우리가 이 블로그 탭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단 내 이웃들의 게시글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거요? 자,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잠깐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웃 새 글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나랑 이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게시글을 올린 게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이웃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내 글이 내가 게시글을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블로그 탭에 이웃의 글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게시글을 자주자주 쓴다면 그 블로그의 이웃의 글에 이렇게 쭉 뜨게 되겠죠. 최신 글이 이렇게 뜨니까. 근데 내가 블로그 글을 자주 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글들이 주로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다른 사람의 블로그 탭에는 내 글이 안 보여지는 상태가 되겠죠. 보통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블로그에서는 이웃이라는 것과 서로 이웃이 있어요. 보면은 공식 블로그를 가서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의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팔로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블로그에 보시면은 내가 이 블로그가 괜찮다 하면은 바로 이웃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이웃을 추가하시는 경우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바로 이웃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팔로우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이웃 추가를 한 블로그에 이웃 새 글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이웃 추가한 사람의 게시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웃의 경우는 팔로워 관계랑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쓴 거는 저 사람의 그 블로그 게시글에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조금 보기 어렵게 나왔네. 요거는 됐나? 여기요. 자, 이웃은 관심 블로그를 즐겨찾기, 구독, 팔로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이웃의 글에서 소식을 받아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이웃 글을 보는 거지 내가 글을 썼을 때 저 이웃이 내가 글을 썼다는 거를 알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소식을 받아보고 싶은 블로그를 추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서로 이웃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이웃은 뭐냐면 신청과 절차, 수락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겠는데요. 이웃은 그냥 즐겨찾기 같은 거라서 내가 저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이웃 추가를 하면 되는 건데 서로 이웃의 경우는 그냥 서로 이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게시글, 신청하는 어떤 쪽지 같은 걸 보내게 되고 상대방이 서로 이웃 수락을 해줘야만 맺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뜨는 것들이 서로 이웃도 뜨고 뭐 이웃글도 이쪽에 뜰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한테는 이웃글, 내가 그냥 이웃관계로 만약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요 블로그의 게시글 부분에는 내 글이 뜨지 않지만 만약에 서로 이웃관계가 돼 있다면 내가 글을 쓸 때도 상대방의 이 블로그 탭의 이웃의 글에 내 글이 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글이 떠 있는 거는 가장 좀 빨리 적은 거 순서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보시면 어떠냐면 이렇게 20분 전에 올리고 12분 전에 올리고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자주자주 올리면 내 이웃의 이웃의 글에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웃과 서로 이웃이 또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포스팅의 공개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심이 있거나 믿을 수 있는 블로그들끼리는 서로 이웃을 맺어서 그 사람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맺고자 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작업이 되겠고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웃이 나랑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이제 적는 분야랑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아무래도 더 좋잖아요. 그럼 여기 글 같은 데다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내가 마케팅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글을 한번 키워드를 쳐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라든지 뭐 재테크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으실 거니까 뭐 이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 일상 글인데 뭐 재테크 수익이 이렇게 나셨다고 하죠. 뭐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게 일단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글을 읽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공감도 눌러주시고 뭐 예를 들어 댓글도 적어주시는 식으로 몇 가지 이제 게시글들에 이런 식으로 공감이나 댓글을 적어주세요. 댓글을 적을 때는 그냥 대충 적는 건 아니고 약간 그래도 정성적인 댓글을 적어주시면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블로그에 이렇게 몇 번 이제 소통을 하시게 되면요. 이분이 이 사람이 제대로 나랑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마 생각을 하실 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이웃 추가를 해서 서로 이웃으로 추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웃 신청을 하시면 아마 이분도 서로 이웃 수락을 쉽게 해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정성적으로 이웃을 찾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글에 정말로 진심 어린 반응을 해주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을 찾아주시면 좋겠죠. 관심사가 맞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게 된다면 더 빠른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웃을 만약 찾아서 등록을 해두시게 된다면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더 빠른 마케팅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품앗이 개념으로 하는 그런 형식을 좀 먼저 또 소개를 드려보면은 카페로 갈게요. 네이버의 카페에다가 요 위쪽에 이웃이라고 적어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이웃 늘리기, 팔로워 만들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카페를 선택하시고 여기 카페에 가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글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카페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남겨놔야 되는 게시판은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이추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올리실 거잖아요. 그쵸? 요런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이추 환영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올려서 이제 내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일 텐데요. 여기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가입을 한다고 글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가입을 하시고 나서 글을 쓰기 위한 이 게시판을 활용하기 위한 그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 방법에 맞게 등급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멤버 등급을 보면은 지금 파블로 카페 같은 경우는 정회원이 되려면 댓글 수 10개에 게시글 10개, 댓글 수 30개, 방문 1번 요렇게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시판이 지금 정회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을 10개를 적어야 되고 댓글을 30개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좀 까마득하죠? 자, 이런 경우 글을 어떻게 적으시면 될 거냐면은 요런 수다 공간이라든지 요런 데 토론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아무 글이나 뻘글 같은 거 좀 적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가입 인사 글이죠. 그럼 요런 데다가 들어가서 글쓰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글을 적으실 때 댓글 수를 10개를 달아야 준회원이 되네요. 댓글부터 달아놔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간단한 댓글을 달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나의 활동 부분에 내가 몇 개의 글을 썼는지, 내가 몇 개의 댓글을 적었는지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등급이 이제 업로드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을 남겨보는 거를 한번 해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게시글을 이렇게 서이출을 환영하는 글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 있는 글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만약 이 사람 글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서 직접 서이출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등급업을 해보시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파블로 카페는 지금 좀 업로드 하기에는 게시글이 일단 10개에 댓글 30개가 필요하고 블로그 친구 만들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멤버 등급을 보면 여기는 게시글 3개에 댓글 수 10개를 적으면 성실 블로그가 되네요. 그러면은 성실 블로그가 되시면 블로그 친구 만들기에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글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마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보시고 한번 등급업을 해보신 후에 글을 한번 적어보시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지금 10시 37분이니까 카페 한 개를 선정을 해주시고 한번 등급을 맞춰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게시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블로 카페 같은 경우가 지금 등급이 신입 등급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일단 준회원 등급을 만든 후에 정회원 등급을 한번 업로드를 시켜볼게요. 일단 댓글 수가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입 인사 쪽에 가서 안녕하세요 이런 데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고 댓글을 남길 때 여기다가 뭐 반가워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범위 잡고 컨트롤 C 복사하고 등록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갈 때요. 여기서 다음 글을 누르면 또 그 다음 글로 이렇게 넘어와서 글을 붙이고 등록하시면 금방 글을 쓰실 수가 있겠죠. 물론 정성적으로 적어주셔도 되지만 지금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써서 적지는 않으셔도 돼요. 너무 똑같은 글을 적기 싫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웃는 얼굴 눌러서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넣어도요. 이것도 댓글에 포함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의 활동을 F5번 눌러서 다시 보면요. 지금 현재 나의 활동은 댓글 수가 7개를 쓴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3개만 더 적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준회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나의 활동에 가보면 이제 준회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준회원 등급을 가졌고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10개, 댓글 수가 30개, 방문 수는 지금 아마 됐을 거니까 일단 게시글을 10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가입 인사에 아까 글을 적었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다 공간 요런 데다가 글쓰기를 해서 뭐 수다는 진짜 별거 없어요. 뭐 날씨가 따뜻하네요 라든지 뭐 간단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뭐 진짜 뻘글이죠. 이렇게 등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카페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선정한 카페를 가입하는 등록 기준을 보시고 내가 게시글에 만약에 게시판에 글을 적기 위한 그 등록 기준이 맞게끔 맞춰두신 다음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를 이제 준회원으로 만들었고 정회원으로 만들기 위해 글을 쓰고 있고요. 조금 더 작성한 후에 계속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정의원이니까 여기 서희출 1, 3개 여기다가 글을 적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을 적으실 때는 오른쪽 하단에 글쓰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목을 적으시고 그 다음 내 블로그 주소와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 여기 블로그에다가는 내 블로그 주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탭에 여기 위쪽에 탭을 하나 눌러서 블로그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 카페가 열려있고 위쪽 여기 네이버의 블로그로 내 블로그로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 블로그 주소를 바로 복사해서 카페 게시글에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메시지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할 말을 이렇게 작성하고 등록을 하시면 글이 이렇게 등록이 돼서 올라가시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게시글에다가 내가 작성을 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서희출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해당 글을 눌러서 보기도 하고요. 이 글이 괜찮다 또는 이 카페가 괜찮다 싶으면
카페란다. 이 블로그가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아마 이후 신청을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서이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적어서 내 블로그를 홍보하는 역할로도 쓰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 블로그를 내가 찾아 들어가서 이 블로그에 내가 이웃 추가를 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즉 내가 이웃을 모으는 용도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적고 그냥 다음 누르면요. 서로 이웃이 신청이 들어가고, 저쪽에 이제 제가 누른 데가 이제 피카소 디자인 가구라는 데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웃 수락을 하면은 서로 이웃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름 여기 블로그의 모양 좀 깔끔하게 꾸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웃 신청을 해봤는데요. 요렇게 되어진 게 위젯이죠. 그쵸? 그래서 위젯을 지금 보면은 여기는 카페, 커피숍, 뭐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카테고리로 연결을 했고, 이 밑에다가는 지금 위젯을 매장 소개랑 인스타, 카카오톡 해서 인스타로 이렇게 넘어가서 볼 수 있게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한번 눌러봤고요. 일단은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되게 잘 꾸며놓은 데라서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네이버 우리가 카페에다가 가입을 해보고 간단하게 내 어떤 블로그에 대한 홍보도 해보는 그런 부분을 진행했고요. 실제로 지금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내 블로그에 게시글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간간히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등급은 맞춰 놓으셨으니까 바로 내가 소통할 이웃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려서 홍보를 하실 수도 있으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올려놓게 되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서이추를 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추가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블로그 글을 눌러보기도 할 테고, 또 아무래도 서로 이웃 신청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웃을 좀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적인 이웃,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마케팅에 맞는 이웃을 고르실 때는 물론 블로그 글을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내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고객의 블로그에 댓글이나 어떤 공감을 남기면서 소통을 걸어오시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진성적인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모으려고 하면 실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방법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웃 추가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셔서 내 글을 홍보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이웃 추가 카페는 지금 일단은 업로드 등업을 해두시게 된다면 다음에 글을 올릴 때 보다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성공하신 분은요, 조금 쉬었다가